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원건영 대리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관리 적정성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격 훈련 모니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1년 인증평가에서 이 모니터링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 연계 주요 사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주로 보는지를 설명드리며 마지막으로 기타 당부 사항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원격 훈련 모니터링은 위에 보시다시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7조 2항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통계를 관련하는 훈련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꾀하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부실 훈련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훈련 품질을 향상시키고 훈련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직업능력 개발의 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아까 설명드렸던 원격 훈련 모니터링을 위해서 원격 훈련 기관의 학습 관리 시스템 통칭 LMS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 정보를 수집하는 공단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사업주 훈련 지원 규정 제6조와 별표 1의 원격 훈련 인정 요건에 의해 명시가 되어 있는 필수 사항이며 국비 지원, 환급 훈련 인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훈련기간의 인증 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기간은 최종적으로 훈련 운영을 하기 전까지 훈련기간 설립, 훈련기간 인증평가, 과정심사, 과정인정의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관할 관서에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훈련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모두 마친 기관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 훈련은 산업인력공단의 관할지사에서 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상기 설명드렸던 인정 요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 해당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기관이 훈련을 운영하기 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게 되며 그리하여 현재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약 160만 명의 수강생의 원격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해당 훈련의 훈련생 정보, 학습 정보 및 학습 기록 등이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훈련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MS에서 훈련 정보가 수집되면은 HLD넷에서 훈련 과정과 회차를 관리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합쳐진 데이터가 트리거를 통해 에이전트 DB로 쌓이면서 해당 데이터가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는 수집 데이터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이후 항공원에 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 훈련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훈련 데이터 일원화 사업이 적용되어서 HRD넷의 훈련생 등록 및 수료 보고를 할 시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훈련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HRD넷에서 사업주 과정은 훈련생 등록, 수료 보고 시 공단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계되며 근로자 실업자 과정은 이 연계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훈련기간 인증평가에서 원격 훈련 모니터링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목적입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 시 상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격 훈련 모니터링의 건실화를 위해 해당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 데이터 정합성 제고, 주요 정보 누락 방지, 불필요 자료 제거 등의 항목을 확인하여 데이터 정확도를 인증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은 자체 훈련을 제외한 위탁 훈련에 한정하며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실업자 훈련 3개 사업의 훈련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훈련 종료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집 데이터 정확성 제고를 위한 연계관리 핵심 부분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훈련 데이터 일원화에 따라 성적 및 수강 종료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인증평가에서 평가 지표명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으로 총 5점이 배정됩니다. 이 5점 배점의 평가 항목은 2020년과 동일하게 수료 기준 충족률, 수료 건수 일치율이 각각 2.5점씩 배정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계 적정성의 평가 기준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계 자료의 정확도를 봅니다. 즉, 얼마나 누락 없이 정확한 전송이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며, 이는 HRD넷의 자료와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료 건수 및 데이터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수료 건수 일치율은 HRD넷 상 수료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치하는 수료 데이터의 건수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로 수료 기준 충족률은 HRD넷상 수료 건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건수를 바탕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수료 기준이란 총점 60점, 진도율, 평가, 진도 기록 4개 사항으로 모든 정보가 모니터링 데이터로 들어와서 충족한 경우에 해당 건수를 충족 건수로 판별합니다. 첫 번째로 수료 건수 일치율의 비교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료 건수 일치율은 HRD넷에서 보고된 수료 건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데이터에 보고된 수료 건수를 비교하여 일치율을 평가합니다. 이때 훈련 사업별로 매칭 기준이 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우선 사업주 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 코드, 훈련 과정 인정 아이디, 실시 회차, 훈련 시작일, 주민등록번호, 이 해당 5가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자, 실업자 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 코드, 과정 심사 코드, 훈련 시작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공단 수집 데이터로만 평가하게 되며 미수집되거나 평가 확정 이후에 전송된 것은 미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수료 기준 충족률은 HRD넷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매칭시켜 수료하는 수강의 일치율을 확인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수료 여부만을 비교하였던 건수와 달리 규정상 정해진 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 항목으로는 총점 60점 이상, 진도율 80% 이상, 평가 1회 이상 수집, 진도 6회 이상 수집 등이 있으며 해당 정보가 모니터링 데이터로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료 기준을 충족한 건수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행 단계 평가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는 평가 데이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시작일 이전에 학습한 기록은 미반영됩니다. 세 번째로 수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미반영되며 마지막으로 고숙련 신기술 훈련 과정은 평가가 없을 경우에 평가 항목을 수집 데이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이 2가지 기준에 대해서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득점 구간에 상관없이 0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 모니터링 연계 적정성 항목의 득점 산출 구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병별력 제고를 위하여 득점 구간에 따른 세부 기준에 대한 배점이 작년과 비교하면 조정되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인증평가 계획 공고에서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선된 사항을 기준으로 배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료 건수 일치율, 수료 기준 충족률 이 두 항목이 모두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일치율이 99% 이상일 경우 2.5점 만점, 95%에서 99% 사이일 경우 2점, 85% 이상에서 95% 미만일 경우 1.5점, 75% 이상에서 85% 미만의 경우 1점이며 75% 미만의 경우 0.5점입니다. 또한 연계 데이터 일치 건수가 0건인 기간은 득점 구간에 상관없이 0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관리 및 연계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집 테이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수집 테이블은 학습 이력 관련으로 7개 테이블, 설문 관련으로 4개 테이블이며 총 11개 테이블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중 학습 이력 관련 7개 테이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훈련 과정 등록 시에 생성되는 과정 정보, 수업 개설 차수 추가 시에 생성되는 수업 정보, 수강 대상자 등록 및 회원 가입 시에 생성되는 회원 정보, 수업별 수강자 등록 및 수강 신청 시에 생성되는 수강 정보, 회원 로그인 시 생성되는 접속 정보, 콘텐츠 학습 및 평가 응시 시에 생성되는 성적 정보, 학습 마감 및 수료 여부 처리 시에 생성되는 수강 종료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집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집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7개 테이블 항목에서 오른쪽에 수집 데이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시 해야 될 정보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사업주 훈련 일원에 의해 HRD넷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매칭되는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해당 데이터로는 훈련생 등록 시에는 HRD넷 과정 코드, 회차,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료 보고 시에는
HRD넷 과정 코드, 회차, 이름, 주민등록번호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료 보고와 훈련생 등록 시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 테이블별 연계 데이터의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정 정보입니다. 과정 정보에서 과정명은 과정명 또는 과정 제목을 저장하게 되고, 총 교육기간의 경우 인터넷 훈련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저장하여 이렇게 16H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저장하게 되며, 추후 다른 기준이 있을 경우는 해당 기준에 맞춰서 저장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 코드는 원격 훈련 심사센터에서 부여받은 정보로 저장하게 됩니다. HRD넷 과정 코드는 HRD넷에서 과정 인정 시 생성된 훈련 과정 아이디를 저장하게 되며, 사업주 훈련의 경우에는 ABA로 시작하고 근로자 훈련의 경우에는 AIG 등으로 시작하는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 정보입니다. 수업 정보에서는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아래와 같이 YYYY MMDD 문자열 8자리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차수 생성 시에는 새로운 데이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입력할 경우 에러가 되어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2020-1131 같이 날짜가 없는 데이터에는 에러로 없는 데이터로 수집되어 오류 메일이 발송되오니 이 부분에 대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차는 HRD넷에서 실시 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 수업의 회차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정보입니다. 회원 정보는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중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회원 PK, 즉 훈련생이 가입하게 되는 아이디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원 이름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전송해야 되며, 두음 법칙과 오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모든 데이터는 HRD넷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이 제거가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 모두 받는 것은 사업주 훈련에 한정하며, 근로자, 실업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정보만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이메일, 연락처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널로 전송이 가능하며, 비용수급 사업장, 훈련생 구분, 비정규직 구분은 사업주 훈련 실시 신고지 필수 자료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정보입니다. 우선 수강 정보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PK 값 입력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PK 값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수집 테이블의 데이터와 매칭이 돼야 됩니다. 훈련기간 회원 PK의 경우에는 유저 테이블, 과정 PK의 경우에는 콜스 테이블, 수업 PK의 경우에는 클래스 테이블과 일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료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수료 처리 여부가 기록되어야 되며, 이 경우 수강 종료 테이블만 수료 처리를 하고 해당 수강 정보 테이블에서 수료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환급 과정 여부에서는 비환급 과정은 0, 사업주 훈련은 1, 컨소시엄은 2, 실업자 훈련은 3, 근로자 및 재직자 훈련은 4로 전송해 주셔야 되며, 다른 정보와 달리 0으로 되어 있는 비환급 정보는 저희 쪽으로 전송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접속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속 정보는 훈련 기간의 LMS 로그인 이력을 말하며, 로그인 시간, 로그인 IP, 훈련 기간 회원 PK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P 형식 등에 맞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에러가 발생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 정보는 차시, 진도, 평가, 과제, 해당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경우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제출 일시에서는 평가의 최종 제출 일시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교광사의 참석 일시를 입력해 주시면 안 되며, 데이트 자료형에 맞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진도는 입장 시, 종료 시 각각 2번을 입력해 주셔야 되며,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수에 대해서는 0부터 100 사이 값이 입력되어야 되며, 진도의 경우에는 진도율이 입력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진도, 시험, 과제, 진행평가 해당 4가지 형식으로 되어야 되며, 그 횟수에 따라 언더바 숫자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진도 2차 시의 경우에는 진도 언더바 2,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언더바 1 등의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평가 코드에 대해서는 01은 진도, 02는 시험, 03은 과제, 04는 진행평가가 구분되며 해당 구분값은 OTP와 동일하게 수집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론 진도시에 대해 주의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도 학습의 경우에는 평가, 과제, 진행평가와 다르게 차시별 입장 및 종료시마다 2번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며 차시 입장 시에 현재 누적 진도율이 전송되고 차시 종료 시에는 종료 시점의 누적 진도율이 전송됩니다. 이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은 만약 1차시를 입장한 경우에는 해당 방법이 진도 다시 언더바 1로 입장하게 되며 이 경우 진도율은 0점입니다. 또한 이때의 진도율의 입장 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1차시 4페이지가 종료된 후 나왔을 경우에는 이처럼 진도 언더바 1로 그 상태에서 누적 진도율이 찍히게 되며 이때 마지막으로 나간 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나갈 때 각각 2번씩 계속해서 정보가 찍히게 되어 최종적으로 누적 진도율이 최종적인 진도율과 일치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에 대한 주의사항으로는 평가는 진행평가, 시험, 과제 3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배점별로 점수가 조절될 수 있으나 이 모든 점수의 학점이 100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적 테이블의 최종 진도율 및 각 평가의 합산은 수강 종료 테이블의 진도율 및 총점과 일치하여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종료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는 수료 처리를 마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등록되는 정보로서 수료 처리 사항이 누적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료 여부의 상태가 변경 시에는 추가적으로 정보가 전송되게 되며 진도율 총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중 수료 여부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수강 정보의 수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수강 정보의 수료 여부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OTP 인증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TP 인증은 2020년 4월부터 규정에 추가된 공단의 인증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 자료가 OTP 자료 간에 불일치가 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에 대해서 에이전트 아이디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디, 유저 에이전트 PK는 회원 정보의 PK, 컬스 에이전트 PK는 과정 정보의 PK, 클래스 에이전트 PK는 수업 정보의 PK, 이벌 타입은 각 성적 정보의 이벌 타입, 이벌 CD 또한 각 성적 정보의 이벌 CD, 차시의 경우 각 성적 정보의 이벌 타입에서 숫자 부분만을 맞추셔서 정보를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차시의 경우에는 성적 정보의 이벌 타입에서 숫자를 뺀 정보만 입력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로는 자료 형식이 불일치되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며 두 번째로는 날짜 형식의 오류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백값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당부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타 당부 사항에서는 저희 공단에 관리하는 임원 홈페이지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원 홈페이지는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로 해당 주소는 imon.hrdkorea.or.kr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네모로 보시면은 상기 설명드렸던 에이전트에 관한 설명이나 기타 홈페이지 매뉴얼, 캡차 매뉴얼, LMS 매뉴얼,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차후 인정 진행 시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인증평가 기준으로 설명드렸던 수료 건수 일치율과 수료 기준 충족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현황 조회 학습 관리 자료에서 해당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료 건수 일치율은 학습 관리 자료 데이터와 HRD넷 훈련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료 기준 충족률은 학습 관리 자료의 진도수, 시험수, 평가수를 비교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